자, 오늘 배울 건 그 앞에 배웠던 것을 종합해서 좀 응용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삼각형의 넓이에 관해서 배우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고요. 넌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기다리세요. 애들이 다 기다릴 수도 없잖아, 너 때문에. 그지? 야, 책을 안 갖고 학원 안 갖고도 너 책 갖고 온 걸 여태 모르면 어떡해? 몇 공지 하는데. 책을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너 지금 책 복사해 주려고 내가 나가면 다 공부 못하게 기다려야 된다. 같이 좀 봐줘. 보기 싫으면 보지 마. 같이 보기 싫으면. 또 영상 초반부터 짜증내고 시작하네. 자, 우리 이 단원에서 특별한 평행사변형들 네 가지, 세 가지를 배우고요.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렇지? 가온아, 등변사다리꼴의 정의가 뭐냐? 오 마이 갓. 그럼 사다리꼴은 뭘 사다리꼴이라고 하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죠. 한 쌍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일까 아닐까, 가온아?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일까 아닐까? 네, 맞아요. 특별한 사다리꼴이에요. 야, 평행사변형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이 안 해. 평행사변형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사다리꼴의 정의는 뭘까, 소율아?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 한 쌍이 평행한 사각. 등변 사다리꼴이면 일단 한 쌍이 평행해야 되잖아. 근데 앞에 등변이라고 붙었어. 양쪽 밑에 있는 각 두 개가 같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지 등변 사다리꼴이죠. 혹시 성질도 알고 있을까? 등변 사다리꼴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각선의 가 길이가 같다. 또 밑각의 크기가. 그건 정의고. 등변이라는 건 변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잖아. 어떤 변의 길이가 같아? 옆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행하지 않은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 평행한 변 말고.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름은 등변 사다리꼴이면 요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란 뜻이야.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예요. 두 옆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성질에 들어가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다 외워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특별한 사각형이 그거 외에 세 가지가 더 있죠.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자, 직사각형의 정의. 주면 직사각형의 정의. 어려워? 어려운 마름모의 정의.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잘했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강원아, 직사각형의 정의. 그렇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네 각의 크기가 같으면 모두 90도가 되는 거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데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될까 안 될까? 얘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당연히 같으니까 평행사변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마름모를 특별한 평행사변형이라고 풀고 있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 대각의 크기도 서로 같으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인데 특별한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건 이런 것도 있죠. 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렇잖아.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얘기해봐. 네, 한각만 90도가 되면 되죠. 야,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이 모두 90도가 돼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각 하나만 90도가 되면 됩니다. 또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죠. 한 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죠.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 그렇죠. 대각선이 수직이다. 또 하나 있죠.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네?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나? 야, 대각선이 직교한다.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거기 써 있지. 그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나 직사각형이 될 조건을 여러분 외워갖고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런 다음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될 조건. 그게요. 여기 써 있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 나오는 거지. 야, 마름모가 직사각형이 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마름모면서 직사각형인 게 정사각형이니까. 예. 그래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요, 직사각형이 될 조건. 한 각이 90도이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예? 이걸 못 외우면 구구단 못 외우는 바보 초2가 되는 거죠. 야, 보통 구구단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우지 않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보통 빠른 애들은 그렇게 하죠. 예, 엄마 아빠가 신경을 많이 쓰시는 집은 그렇게 해요, 보통.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간 후에 구구단을 외웠던 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과 시간 보내기가 힘들었던 거지. 그죠? 나는 4살 때 외웠던 것 같은데 구구단을. 뻥이죠. 4살 때 구구단을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선생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웠던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뭐 지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외우는 게 지금 중요하진 않지, 그지? 지금 중요한 건 이걸 여태 못 외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일을, 야, 이게 남의 일이야? 지성아, 너의 직업은 뭐니? 너 직업란을 뭐라고 쓸게? 너의 직업은 뭐야? 너 직업이 뭐냐고? 야, 네 직업을 몰라? 자네는 뭐 하는가? 그럼 뭐라 그래? 어떤 아저씨, 자네는 뭐 하는가? 그럼 뭐라 그럴까? 일한다며? 그러면 학생이라고 그러나, 학생. 학생이 뭐 하는 게 학생이야? 예, 공부하는 청소년을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직업은 공부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공부라고. 근데 어떻게 자기 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선생님이 서울에서 친한 친구가 와서 어저께도 술을 마시고 그저께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 취한 나중에도 나는 직업이 뭐야? 지성아, 난 직업이 수학생이죠.
그 치아 나중에도 예, 여러분하고 오늘 공부할 거 어저께 한번 풀어보고 왔단 말이야. 야, 내 일에 관해서 최소한의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 남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가.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그냥 주는 것만 먹고 배고프면 울고 그럴 거야. 애기가 아니라고. 예준 베이비. 너 참 저번 시간에 잘했지? 오늘도 물어보면 잘하겠다. 예준아 좀 물어볼게. 네. 일단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자,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어떻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가 될 조건인 거죠. 마름모가 될 조건은요. 대각선이 직교한다 또는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죠. 예. 그걸 왜 저번 시간에 다 외우게 했던 거 아니야? 대각선이 수직이다.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조건. 이게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이었죠. 근데 이게 이쪽에 오고 이게 이쪽에 왔다는 걸 여러분이 이거 그림을 이해를 해주셔야겠네. 5분 드리겠습니다. 구구단도 못 외우는 애들하고 내가 뭘 하겠니? 야, 오늘 공부할 게 이걸 외우고 이용할 수 있느냐인데 이걸 못 외우는 애들이랑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빨리 외우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자, 물어보기로 한 걸 좀 물어보죠. 예준아, 선생님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책 보고, 여기 뭘 말고 내 눈을 보내겠다. 이거 꺼놓으면 되겠다. 이거 꺼놓으면 안 보이지. 자, 예준아, 직사각형의 정의. 변이 같은 직사각형의 정의. 뭘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 정의. 모르겠어요. 이 새끼 어떻게 된 거야? 지성아, 직사각형의 정의. 대학생이 어? 대학생이 기가 같아요. 오마이갓. 거의 바보 수준인데. 관심이 전혀 없는데 공부에. 야, 이거는 니네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야 전혀. 여기 학원을 딱 나가는 순간 이 학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가은아. 가은아, 직사각형의 정의. 내가 내 크기가 같다. 굿! 성질. 대각선 성질. 길이가 맞아, 잘했어. 세윤아, 마름모의 성의. 마름모의 정의, 생마름모.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생마름모의 정의. 같은 사각형. 대각선의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등분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조건을 세린이가 얘기하겠습니다. 세린아,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다 또는 그렇지. 나오나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은 두 하면 안 돼.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네이버 네이버후드 이런 게 붙어야 돼.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서로 아니야, 서로. 네이버 후드라니까. 너 네이버 후드가 뭐야? 그렇지. 힌트를 줘도. 자, 가람아.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될 조건. 그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 그한 내각 크기가 모두 같다. 맞죠? 한각이 직각이다. 네, 잘했어요. 아름아,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될 조건. 그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아니야 마름모가 정사. 맞다. 잘했어. 한 가게 크기가 직각이다. 내가 헷갈리네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오늘 상태가 안 좋다. 어저께 술을 좀 많이 먹었대. 근데 공부는 해갖고 왔는데 이게 머리가 맑지가 못하네 이거. 뭘 끄떡끄떡해. 야 나름아 왜 끄떡끄떡하냐.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끄떡끄떡이야? 너무하는구만 이 학생. 자 문제 좀 풀러가겠습니다. 자. 주붕 야 별게 다 기억이 안 나네. 유붕이 자원방래인가? 가라마? 유붕이 자원방래 맞니? 너 그쪽 좀 아는 것 같은데 책 좀 읽은 것 같은데 맞아? 학이 시습지면 불은 엮어와. 너 알아 몰라? 상당 시간에 배웠어? 와 별걸 다 기억하네 이 새끼 이거. 이렇게 특이한 놈이네. 야 그걸 어떻게 알아? 야 중2가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참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라는 말을 하시는 옛날 학자가 있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영역호하라는 뜻이에요. 왜 웃어? 너도 안다고? 유붕이 자원방래는 뭐니? 여러분 세리나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유붕이 자원방래하여서 어저께 한잔 했다고. 그런 것도 용서를 해줘야지 또 선생님. 니네가. 자 내가 멀잖아 육지에서 나 살던 데에서. 자 벌써 30분이 지났네. 자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사각형을 찾으래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은요. 어떤 사각형입니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사각형은요. 평행사변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평행사변형, 특별한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그리고 특별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얘네 넷은 다 평행사변형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지성아 뭐니? 직사각형? 또 직사각형 맞아. 하나 더 있어.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윤건아.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은 두 개가 있어. 또 그렇죠. 마름모하고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아요. 이 평행사변형 안에 특별한 평행사변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사각형과 마름모야.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아.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다가 맞아. 그리고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다가 맞아요. 이게 특별한 거라고. 자, 얘네는 제주시에 살고요. 얘네는 서귀포시에 살아요. 얘는 제주도에 사는 거 맞지? 제주도민이잖아. 서귀포 시민이나 제주 시민은 모두 제주도민이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고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도 맞고 직사각형도 맞고 마름모라 그래도 맞는 거야. 정사각형은. 네. 자,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맞아요. 직사각형 마름 얘는 달라. 난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데 제주시에 살죠? 좀 틀리는 거잖아. 그죠?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평행사변형은 등변 사다리꼴이다.
야, 평행사변형은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을까요? 아니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등변사다리 거리니까. 예. 자, 요런 거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도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을 구하시오.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야, 외워야 돼. 여기 보면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여러분 앞쪽 책에 보면요. 어떤 사각형이 있어. 아무 사각형이 있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냥 사각형이야. 그냥 사각형이야. 근데 얘의 중점, 얘의 중점, 얘의 중점, 얘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는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요. 평행사변형이 돼요. 자, 여러분이 1학년 때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걸 배웠나요? 배운 기억이 없어?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반이 되고 평행하다. 중1 때 배운 거 아니야? 안 배웠어? 배웠어? 배웠지 중1 때, 2학기 때. 안 배웠어? 안 배웠나? 나도 헷갈려서 그래. 중2 때 배운 건가? 우리 삼각형에서? 예, 모르면 지금 배우세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쪽의 중점과 이쪽의 중점을 연결한 선은요. 이 길이의 반이야. 그리고 얘랑 평행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 중점 연결 정리라고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요 아무 사각형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의 반이면서 평행한 거야. 예. 마찬가지 이쪽도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요. 대각선의 길이의 반이 되면서 평행하니까 뭐야? 얘네 둘이는 그러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각형에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돼. 평행사변형도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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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다고요. 얘의 반이고 평행하니까. 얘의 반이 되고 평행하니까. 얘네들이 길이가 같고 평행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몇 번이더라? 5번이 되는 거죠? 4번이든가? 머리가 너무 나쁘다. 예, 4번이죠? 네. 자. 그래서 그냥 사각형도 평행사변형도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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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마름모가 돼요. 그런 이유는요. 얘네 넷이 모두 합동이라 그래. 야,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끼인 각이 모두 90도로서 같으니까 SAS 합동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같아져서요. 직사각형에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요. 예. 이번에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마름모가 있는데 얘하고 같잖아.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직사각형이 된답니다. 마름모는 중점들을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다. 왜 직사각형이냐? 얘 왜 직사각형이냐면요. 여기가 90도예요. 왜 90도냐? 이거 어떻게 하더라? 머리 아파.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이렇게 자르면 역시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갑자기 까먹었다 선생님이. 어젯밤에 생각했던 건데. 잠들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내일 수업할 걸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려봤는데 까먹었네. 술 먹지 마 얘들아. 술 먹으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술 먹을 나이는 아닌데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술을 마시잖아요. 어른들이 술을 왜 먹게요? 엄마 아빠가 술 드실 때 있잖아. 왜 먹게? 왜 마시냐면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특히 어떤 작용이 있냐면 우리 대뇌 피질에 있는
기억 돌기들을요 이완시켜서요 최근의 기억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목적과는 정반대인 거지. 야, 선생님하고 이걸 외우잖아. 이걸 외우면 여러분 대뇌 피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뇌 피질이.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외우잖아? 그럼 이 대뇌 피질에 돌기가 생성이 되면서요. 여러분이 외운 내용이 저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암기력이 좋은 애들은 저 돌기를 잘 뽑아내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저 돌기가 들어가 있어. 도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외웠던 게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 돌기가 들어가면 외웠던 게 사라지는 거야. 그럼 저 돌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세율아? 코팅을 해야죠. 코팅을. 예, 코팅을 어떻게 하냐면 복습을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오늘 배웠던 거 외웠던 걸 이따 집에 가서나 저녁 먹을 때 한번 다시 외워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한번 더 외워봐요. 그래서 그날 잠들기 전에 2번 정도를 더 외우면 얘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 번 정도 더 복습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6개월 이상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이라는 걸 해줘야 기억이 오래 가요. 그렇게 안 까드시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런 작용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은 시냅스라는 시냅스 간의 연결, 뭐 전류가 흐르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니네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바꿔서 설명한 거야. 나중에 여러분이 생물 공부를 하게 되면 뉴런 간의 시냅스 작용에 의해서 우리 기억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니네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 그래서 쉽게 바꿔서 설명을 한 건데요.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기억력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오래 기억하려고 그러면요. 복습을 자꾸 해주면 이 돌기가 안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저녁에 술을 한잔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게? 이거 쫙 펴져. 쫙 펴지면서 오늘 일어났던 기억들이 싹 소모가 되는 거야. 예, 아빠가 왜 술 드셔? 오늘 직장에 나갔다 상사한테 무지하게 깨졌거든. 속상한 일이 있거든. 술 한 잔 드시면요, 그 기억들이 없어져요. 희미해져요. 예?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느라고 한 잔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 보통 카페인 음료 같은 걸 먹으면요, 저게 조금 이완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카페인 음료는요 좋지 않아요. 기억력이 줄어든다니까. 졸음이 들어오는 대신. 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야, 여기가 직각인 걸 어떻게 보여줄까? 여기가 직각인 걸. 여기가 직각인 걸 보여주려면 짜증나.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문제에 나와 있거든. 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무튼 예, 우리 외워놓고 가도록 하자. 자, 중점을 연결하면요, 그냥 사각형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고, 직사각형은 마름모 되고, 마름모는 직사각형이 되고,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된답니다. 그거 이해 따로 외워줄게요. 등변사다리꼴, 요런 등변사다리꼴도요, 요렇게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마름모가 되는 성질이 있어. 등변사다리꼴에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된다고. 이런 걸 빨리빨리 외워야 된다고. 돌기를 쑥쑥 힘을 줘서 생성을 해야지. 야, 한 살짜리 태어난 지 6개월 된 애는요, 자기가 똥 싸고 싶을 때 똥을 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싸. 자기가 배변 작용을 자기가 컨트롤 못 해요. 보통 돌이 넘어가면서 엄마 응가 하고 가서 똥 싸지. 자기가 배변 작용을 이제 컨트롤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못할 때는 여러분이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똥오줌을 가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기억력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그 작용을 여러분 스스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야, 기억이라는 게 똥 싸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렇게 튀어나와야 돼. 힘을 줘갖고. 근데 똥 쌀 때 힘 주잖아. 그죠? 에너지가 사용이 되잖아. 뭔가를 기억하는데도요, 이런 돌기를 생성시키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자꾸 기억해서 저 돌기를 생성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 어린 거야. 베이비. 오늘 기분 나빠하는데? 나 기분 나빠하면 베이비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지성이 너 말이야. 그렇게 나쁘지 않아? 빨리 나빠해야 해. 자, 아무튼 외워주셔야 되겠네. 야, 근데 선생님 설명하면서 보통 이거 외웠거든 애들이. 직사각형은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다른 건 평행사변형, 그지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근데 등변사다리꼴은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된답니다. 예. 자, 그래서 그걸 아냐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적을 수 있어야 되죠. 앞에 걸 외우고.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은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은 마름모가 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알았지?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스텝 B에서 유형 9번 갈 차례죠 우리. 예. 유형 9번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가지 사각형. 자, 얘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좀 더 크게 그려봤어. 요 각을 2등분했어. 요쪽 각도 이렇게 2등분했어.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된다. 왜 그럴까? 별별 똥똥을 합하면 180도가 되는 성질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성질이 있겠지?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90도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의 2등분선, 여기도 각의 2등분선하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야. 같은 원리로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 돼서요. 얘가 네 각이 모두 90도인 사각형이 되니까 직사각형이 되겠다. 이 안에 있는 게. 자, 그래서 이 사각형 EFG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직사각형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대변의 길이 같다 맞아. 대각선의 길이 같다 맞아.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맞아. 이거 평행사변형 성질 아니야. 잠깐, 이거 평행사변형. 이게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갖고 있죠. 특별한 평행사변형.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게 직사각형의 성질. 서로 수직이다. 이거 마름모의 성질이니까 이게 아닌 거지? 야,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건 마름모의 성질이잖아. 그래서 4번이 직사각형의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다. 맞죠? 이것도 평행사변형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야? 이게 직사각형의 성질이었네. 서로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90도씩이란 소리잖아. 서로 같으면서. 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건너뛸까? 그 다음 걸 볼까? 저걸 볼까? 예,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사각형 ABCD의 각변 위에, 여기가 정사각형인데 요 길이를 갖도록 4점을 찍어서 만든 이 사각형은요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왜 정사각형이 되냐면 일단 얘랑 얘가 합동이야. 이 길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도 같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이 길이,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이 길이도 같아지겠지? 그래서 요변과 요변의 길이가 같고요. 얘네 둘도 같고요. 중간에 끼인 각은 90도니까 SAS 합동이 요거 4개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4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90도잖아. 그죠?
그런데 합동이니까 이 각도 x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합쳐도 90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되겠네요. 마름모가 한 각이 직각이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얘는 정사각형인 걸 증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 이변 같고 중간에 끼인 각 4개가 모두 같고 또 다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근데 여기 CF에 들어갈 건 뭐냐? 야, CF하고 길이가 같은 거 C가 어디 있어? CF와 길이가 같은 거 GD가 같겠다. 그제? 그래서 얘는 GD라고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4개가 합동인데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 되겠다고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자 각 HEF 각 HEF는 어디야? HEF 이 각은 야 요거 4개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요 각이 직각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요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마름모가 한 각만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EFGH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봅니다. 다음 유형.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한 각이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아. 그죠? 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한 각만 90도가 되면 됐잖아. 자 AB와 BC가 같다라는 거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소리예요. 이웃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이것도 맞는데? 두 개가 답인데 그럼? 자, 그 다음 거 AC와 BD 대각선이거든. AC 야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A, B, C, D 이거 대각선이거든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이것도 맞는데? 아니구나. 가은아 이거 뭐니? 대각선의 길이가 대각선이 수직인 평행사변형. 얘는 마름모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죠? 예. 그 다음 거 AC와 BD가 같다라는 거는 AC는 이거고 BD는 이거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걸 마름모라고 하면 곤란하지. 원래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거 이웃하는 각의 합이 180도. 평행사변형은 다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잖아. 근데 그게 정사각형일 이유는 없죠.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잖아. 그래서 1, 2번이 맞는 거였답니다. 자, 그 다음 거 하잖아. 그치? 그 다음 거 약간 어렵겠지. 그 다음 걸 보자. 얘도 쉽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거 선생님이 아까 그림을 그렸었죠. 평행사변형 안에 제주 시도 있고 서귀포 시도 있고 자 얘가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관계죠.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안에 살아요.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이거 틀렸죠. 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없지. 정사각형이 마름모죠. 자, 정사각형, 직사각형 맞아.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안에 살아요. 직사각형이다 맞아요.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이거 맞다 그랬지 아까. 사다리꼴의 정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무조건 사다리꼴이에요. 얘네들은 모두 사다리꼴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얘네들 모두. 예. 자, 등변 사다리꼴은 직사각형과 관계가 없죠.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유형.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야, 대각선이 서로는 수직인 거 마름모하고 정사각형이지 뭐. 바로 알지 여러분들. 대각선이 직교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두 개 중에 어느 거 풀까? 예. 그냥 쉬운 거 풀고 넘어갈게요.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세 개 있다 그랬죠. 대각선 길이가 같은 거.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자,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이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다음 페이지에 있군요. 다음 페이지. 자, 아까 이거 볼라 그러다 거시기니 한 거다. 같이 한번 봐보자. 자, 다음 중 사각형과 그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 짝진 것으로 옳지 않은 거.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맞아. 직사각형 마름모 맞아. 등변사다리꼴 틀렸죠. 마름모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지 내가. 등변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하면요 마름모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 잘 설명 못해줬던 내용이네요. 마름모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직사각형은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AEH, CGF, AEH, CGF 에 대해서 각 A하고 각 C는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합동이 되는 거다. 그죠? 야, 이 길이가 모두 같은데 반 자른 반쪽 길이가 같을 거고요. 예, 서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 A하고 각 C가 같으니까 얘는 SAS 합동이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도 SAS 합동이 될 거야. 그래서 AEH 어디 있어? 이가 그리고 이가 네 개가 같겠다.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예요? CGF 있으니까 CFG가 없네. 이거 네 개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BF 얘네 넷이도 각의 크기가 같겠지. 그죠? 예. 자, 그런데 HEF 요각이 90도인 걸 보여줘야 돼요. 이 각이 90도인 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그렇지. 야, 지금 이 각이 같은데 요각도 같으면 요각은 180도에서 똥 체크. 요각도 180도에서 똥 체크. 요각도 180도에서 똥 체크. 요각도 180도에서 똥 체크를 뺀 거니까 이 네 각이 모두 같겠다. 그래서 직사각형인 걸 증명을 하고 있네. HEF는 뭐에서 뭘 빼? 180도에서 이 각을 빼니까 90도가 된다고요. 아니다. 같아진다고. 누구랑 같아지는 거야? HEF하고 EFG겠지. 각 EFG. 그리고 그 각은 FGH 그리고 GHE 요 네 각이 같다고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다가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 깜빡했네요. 얘는 90도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합동이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같으면 90도겠죠. 그죠? 여기까지 일단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유형 12번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길이가 1대2라고 돼 있지, 그죠? 1대2야. 중점을 찍었어. 그러면 이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정사각형이 되겠죠, 한쪽이. 여기가 정사각형이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 2등분 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는 수직이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 하니까 여기 수직이고 이 길이 같겠죠? 예. 그런데
얘가 평행사변형이고요.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한각이 직각이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야, 평행사변형이잖아. 얘가 그런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한각이 직각이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한각이 직각인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는 그 다음 내용은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문제예요. 삼각형의 넓이. 자, 요거 배우고 나면 도형의 닮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예. 여러분이 반갑지 않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닮음은 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보다 더 어려워. 여러분이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해줘야 될 양, 6학년 때 해줘야 될 양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거의 2배는 안 되는데 2배 가까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이게 또 엄청 이렇게 늘어나. 해야 될 양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하면 거의 다 해. 그래서 학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요. 정상적인 학원을 여러분이 다녔다면요. 갖춰야 될 실력들을 갖추죠.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시키는 것까지만 딱 하면은요. 이만큼이 비어요. 해야 될 걸 잘 못한다고 중학교 때부터. 그 선생님이 좀 더 시키죠. 초등학교 때 시켰던 것보다 조금 더 시키죠.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해서 이만큼은 메워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부족한 상태로 학년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 공부가 올라가면서 계속 빈대가 나오고 힘들어지는 거야, 공부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진짜 골 때리는 게 중3 때가 이만큼이야. 중3 때가 이만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만큼 시키고 내가 이만큼 했어. 근데 딱 올라가면 고1 때 이만큼이 돼버려요. 딱 3배 정도가 돼.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근데 선생님들은 여러분한테 끌고 가는 게 거의 별 차이가 없어. 이만큼을 여러분이 외워야 되니까 엄청 힘들어져요.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가. 양이 3배로 늘고 난이도도 3배로 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은 9배 정도 힘든 것처럼 느껴서.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요. 기를 쓰고 여러분이 중3 때 이 고1 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 그렇게 해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빈 거 없이 잘 쫓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 학원 중등부의 목표는 이 부분을 완충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래요. 선생님 얘기했나? 중3 때 나 강남에서 중학교 다녔다고. 걔네들은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미리 중3 때. 근데 강북 애들은 아무도 안 해. 거의. 그걸 하고 있는 애들이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보면. 옆에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근데 강남에 애들하고 중3을 같이 다니니까 얘는 반 이상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고1 때 배워야 될 것들을 미리 중3부터 하고 있는 거야. 예? 여기 서귀포 애들 선생님 처음 와보니까 고1 올라가는데 고등과정을 배운 애들이 거의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2번 놀랐죠. 처음에 누가 태워다주고 자다가 여기로 왔어. 여기가 서귀포에서 제일 번화한데 여기가. 그럼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 선생님. 지금보다 이 건물도 없었지 저쪽 건물도 없었지 선생님. 8년 전 9년 전에 왔으니까 완전 시골인 거야. 선생님 서울에서만 살다 잠실에서 한 20년 살다 내는 거거든. 아니 여기에 학원이 있긴 있어?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일을 해봤더니 학원에 애들이 참 많더라고. 예. 그때는 선생님이 거의 모든 교실에서 이렇게 16명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마감을 치고 못 받았어. 고등학생들은.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게 애들이 어쩌면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하나도 안 보고 와. 난 고1 때부터 고1 애들부터 봐서 공부를 하는. 그래서 얘네를 고3 때까지 실력을 높여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계속. 그래 해야 될 걸 막 시키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늘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내가 끌고 싶은 데까지 못 끌고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갖고 선생님 중학교까지 내려온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끌고 올라가려고. 중학교 때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건요. 일단 양에 관해서 양을 미리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고1 끝까지를 한번 보셔야 돼. 그리고 난이도적인 면에서도요. 여러분이 보는 책의 쌩이 좀 불편하지. 약간 불편할 정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어려운 책 위에 2단계까지 또 가보셔야 돼. 일품이라든가 블랙라벨이라든가. 그래야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그냥 할만하네. 약간 더 힘드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선생님들 여러분들을요. 그렇다고 애를 막 중학교 때부터 시킬 수는 없잖아.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 위에 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 걔네. 매일 숙제 분량이 한 2시간이 나가. 중3들은. 다 해와. 안 해온 애 없어요. 많이 힘들니 선우야? 힘들어? 왜 힘들어요 선생님? 많이 힘들어? 할만해요. 나는 여러분을 딱 그만큼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야. 여기 다니는데 안 힘들어. 그러면 다닐 필요가 없어 얘들아. 학원을. 발전이 없다는 소리야. 자기가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 좀 힘들어야 돼요. 그걸 집에서 좀 해야 되는 거. 근데 집에서 하나도 안 해와. 한 10분 끄적이다 와. 그럼 발전이 없어.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을 여기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보내지 않는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야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지. 아직 어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개인별로 한 중3이나 돼야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 근데 중3 때까지도 안 생기면은요, 그건 좀 힘들어요. 좀 일반적인 걸 벗어나는 케이스거든. 너무 느린 거야 마인드가. 그때는 못 기다립니다. 중3 올라가서까지 그러면. 올해는 기다려 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암만 안 해도 기다려 줄 겁니다. 이제 크겠지 곧. 좀 자기가 여기 다니면서 집에 가서 숙제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도 안 힘들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니네 1년 위에 애들보다 좀 느린 것 같아. 이 마인드가 커가지고 조금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잘하려고 노력도 좀 합시다. 아이고 또 잔소리야. 자, 아무튼 선생님이 끌어주는 데까지만 하면 중학교 2학년부터 진짜 힘들어요. 중1까지는 학원에서 시키는 정도까지만 하면 큰 무리는 없다. 근데 중2 때부터는 아니다. 여러분이 요만큼은 채워줘야 되고요. 중3 때는 좀 더 많이 채워줘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가르치는 거. 이거 왜 안 돼? 자, 얘는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같죠. 뭐냐면 요게 평행선이에요. 그러면 평행선은 어떤 점에서든 밑변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요 삼각형은 요게 밑변, 요게 높이야. 요 삼각형은
요게 밑변, 요게 높이인데 높이가 무조건 똑같다고요. 평행선 그러니까 밑변과 꼭지점의 위치가 평행선으로 이런 관계인 두 삼각형은요 넓이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약 사다리꼴이 나와요. 사다리꼴은 정의가요. 사다리꼴은 정의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이야. 평행해. 그럼 얘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조건 넓이가 같은 거야. 왜? 밑변의 길이가 같은데 높이도 무조건 같아지니까요. 평행선 안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사다리꼴 내에 있는 이러한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면요. 옆에 있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도 같아요. 왜? 얘가 공통 부분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하고 이거 더하기 이거 같으면 얘네 둘이는 같아지겠지? 그래서 사다리꼴에 여러분이 뒤에 가면 사다리꼴 계속 나와요. 야, 요렇게 그었을 때 얘하고 얘의 넓이는 같아. 그래서 얘하고 얘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얘네 둘의 넓이가 같진 않아요. 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 같진 않아요. 물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같지. 평행선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요. 꼭지점이 일치하는 삼각형인데요. 얘는 높이가 무조건 같죠. 이 삼각형의 높이 얘예요. 이 삼각형의 높이도 얘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비가 얘하고 얘의 넓이비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비가 1대3이야. 그럼 넓이비도 1대3이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걸 요렇게 3등분 하면은요. 같다 높이는 모두 요거로서 같다. 그래서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모두 넓이가 같으니까 요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비는 1대3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쉽게 보는데 이걸 잘 못 본다고요. 사다리꼴이 있으면 이 넓이 같으니까 요 넓이도 같아. 그리고 요 넓이와 요 넓이도 같아집니다. 자, 뒤로 넘겨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ABC하고 넓이가 같은 삼각형 ABC 이거잖아. 얘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요 이거 삼각형 DBC가 돼요. OCD와 넓이가 같은 거 OCD 이거하고 넓이가 같은 건 얘네니까 삼각형 OAB가 돼요. 얘네 둘이 넓이가 같아지는 거다. 물론 이 안에 얘하고 얘도 넓이가 같아져요. 사다리꼴일 때 얘기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 거 길이비가 2대1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BM 대 MC가 2대1이 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비는 2대1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가르쳐 준 게요. ABC가 10이래. 요 넓이가 10인데 얘네 둘이 평행하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요게 10이면 얘도 10이야. 그런데 2대1이니까 요 넓이는 8, 요 넓이는 4가 되겠죠. 삼각형 DBC의 넓이, 이 넓이는 10이고요. DMC의 넓이, DMC, 요 넓이는 4라고. 밑변의 길이비로 넓이비를 구해줘야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유형이 4개가 더 남았어요. 선생님 오늘 너무 딴소리 많이 해서 미안해.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 그리고 나도 여러분 나이를 지났잖아. 나라고 왜 15살일 때가 없었겠니? 선생님도 15살이고 너보다도 나이가 똑같았어. 저기 있다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서 해야 됐던 나도 그럴 시기가 있었겠지 얘들아. 옛날부터 이렇게 늙었겠니? 나
나 지성이만큼 뽀얗던 시절이 있어. 응? 애기 같던 시절이 있어요. 네. 지금 그 서울에서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가 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지성이하고 좀 비슷해. 키도 좀 작고 귀여워갖고 막 쉬는 시간이면 여자애들이 걔 주위에서 그냥 애를 에워싸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거든. 지금 안 귀엽겠지. 그 친구 딸의 아들이 지금 11살인데 엄청 일찍 애를 낳았어요. 네. 애를 엄청 일찍 낳았습니다. 근데 그 딸내미도 엄청 일찍 애를 낳았어요.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된 친구. 유붕이 자원방래하였습니다. 자, 410번 보니까 여기 뭘 가르쳐줬어? 지금 어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ABCD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없는데 얘가 지금 사다리꼴 아니냐? 사다리꼴에서는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거 말고 이 넓이를 더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사다리꼴의 옆쪽에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지. 밑변의 길이 15, 높이가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5에서 구하면 되는 거다. 예. 사다리꼴은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양 옆에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넓이 대신 요 넓이를 더해서 넓이를 구했답니다. 할 수 있겠지? 예. 다음 문제 중문제. 얘는 여러분 그냥 봐도 될까? 그냥 이거 보자. 자, 여기 보니까 뭘 구하래요? 자, AB의 넓이는 32다. AB는요 요거예요. 요 넓이가 32래요. ABCF의 넓이는 25래. 요 넓이가 25래. 야, 요게 25고 요게 32면 이게 7이라는 소리네. 그죠? 사다리꼴에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요 두 옆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다고. 알았죠? 사다리꼴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옆에 있는 넓이가 똑같다고요. 얘네들이 똑같은 게 아니야. 이 평행한 쪽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쪽에 있는 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은 거야. 물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그런데 옆에 있는 애도 똑같다고요. 네, 그걸 알고 계셔야겠네요. 414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아 어쩌고 저쩌고. 얘는 딱 보니까 야 이거 길이 같대? 그럼 얘랑 넓이가 똑같겠지. 전체 넓이가 60이래요. 그럼 이 넓이는 30이겠지. 그죠? 그런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대1이래. 그럼 넓이비도 1대2니까 30을 10하고 20으로 나눠가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0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쉽죠? 이 뒤에 거. 그래서 선생님이 개 이름을 좀 띄웠답니다. 자, 그 다음에 4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뭐가 1대3이래요. 자, APQ의 넓이. 요 넓이가 18인데,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3대 1이래. 그럼 넓이비도 3대 1이니까 요 넓이 6이다. 그죠? 그런데 요게 그래서 24가 됐는데 얘하고 얘의 길이비도 1대 3이라고 나왔을까? 3대 1이래요. 그럼 24가 3에 해당하면 1에 해당하는 건 이거의 3분의 1이 8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4하고 8을 더하니까 전체 넓이는 32라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 유형 4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자 어디 있니? 문제 잠깐 보고 풀자. 오늘 초면하지가 못해 선생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는데요. 얘가 전체 넓이가 48이래.
이 넓이가 48이야.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요 넓이는 얼마일까? 전체 4분의 1이 되겠지. 전체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요 넓이는 12야. 그럼 요 넓이를 구하라면 요 넓이 구하면 되지. 요 넓이를 구해서 12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요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겠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넓이도 10인 거야.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니까 요 넓이도 12인 거다. 근데 문제에 보면은요 2대 1이래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대 1이래. 그러면 요 넓이 12를요 2대 1로 나눠 가져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인 거야. 요 넓이가 4예요. 요 넓이가 10인데 그래서 요 넓이는 8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얘는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려고 해야 돼.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빼면 못 구해. 이 넓이를 못 구하거든. 못 구한다고 얘들아. 예,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서 이 넓이에서 이걸 빼줘야겠네요. 자, 419번. 자, 평행사변형을요, 요렇게 자르면 요 넓이는 전체의 반이 되겠지?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평행성 그으면 둘이 같고 둘이 같으니까 요 넓이는 전체의 반인 거야. 지금 전체 넓이가요 18이래요. 그럼 얘네 둘이 합친 얘는 9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2대 1이래잖아. 2대 1. 그럼 넓이도 2대 1로 나눠 가져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사다리꼴에서 사다리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옆에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야. 얘네들이 평행한 거에서 옆에 있는 얘네들의 넓이가 같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근데 물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것도 기억을 해야 돼. 사다리꼴에서 모든 삼각형의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 보니까요. OA 대 OC의 넓이가 길이가 2대 3이래요. 2대 3이라고 돼 있다. 예. 자, 그런데 ODA의 넓이가 12래. ODA 어디 있냐? 요 넓이가 12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2대 3이니까 요걸 반으로 자르면 6인 게 얘는 3개 있어서 얘는 18인 거지 얘들아. 그지? 사다리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두 넓이가 같다고. 우리 혜진이 또 딴짓한다. 우리 애기 또 선생님이 그날 또 화가 나네.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어렸을 때 한 번 한 적 있지 않냐? 장난감 갖고 싶어갖고 수영한 적? 없어? 없어? 기억이 안 나지. 그때가 보통 한 4살, 5살 때. 저거 사주려고 막 길바닥에 수영을 하잖아. 부모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요. 선생님은 좀 나 나름대로 울음을 끝일 때까지 기다려. 절대로 안 사줬어요. 절대로. 떼써서 뭘 사달라고 하면 선생님은 좀 되게 냉정했어. 자식한테. 절대로 안 사줘. 떼쓰면. 웃으면서 사주세요 하면 사줘. 근데 떼쓰면 절대 안 사줘. 울어? 그럼 다 올 때까지 기다려. 시간이 걸리지. 근데 그거 딱 3번 정도만 하고 나면 길에서 우는 일은 없어지더라. 애들도 그건 본능적으로 알거든. 그래서 그런 게 니네 지금 안 그러잖아. 그냥
예, 빨리 그게 그러면 안 돼, 그죠? 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수업 시간을 하기 싫어도 여기까지 왔으면 좀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자, 야, 다시. 지금 이 길이가 2대 3인데 이 넓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8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네 둘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18이라고. 그런데 얘가 또 2대 3이니까 이걸 반으로 자르면 9잖아. 여기 그게 3개 들어서 여기 27인 거야. 이렇게 사다리 꼴이 있으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야, 이게 10이면 2대 3이면 여긴 18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8이면 여기 무조건 18이라고요. 그리고 2대 3이니까 여긴 27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야? 얘네 둘이 더하면 39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36이니까 75가 전체 넓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풀듯이 순서대로 그렇게 풀어야 다른 문제들도 잘 풀려요. 예. 선생님 오늘 마지막 가이드 문제네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원칙은요. 책에 아무것도 쓰지 마죠. 풀이 쓰면 안 돼. 답도 적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연습장에 풀어서 채점한 다음에 채점까지는 옮겨야 돼. 준우야 왜 옮겨야 될까?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단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 두 번째 볼 때 이렇게 넘기면 나 여기 많이 틀렸었네. 내가 여기가 약했었구나. 근데 선생님도 가끔 볼 수가 있잖아. 우리 가은이가 여기 평행선과 넓이를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 잘하는구나. 별로 틀린 게 없구나. 그러면 이쪽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내는 엑스레이야 이게. 선생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어서 여기가 안 좋군요. 이상이 없는데 의사가 이런 판단을 하듯이 여러분 스스로 이 내용에 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책에 나타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부터 채점합니다. 책에 채점을 옮깁니다. 오늘부터라도. 알았지? 그게 안 돼 있으면 집에 안 보냅니다. 그거 다 해야 가는 거라고. 최소한. 네. 쟤는 어떡하지? 너 거기다 일단 해.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얘가 평행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넓이가 같다라는 거라고 얘들아. 근데 여기 보니까요. 40하고 15래. 어디하고 어느 거? ABC, OCD. ABC. 그 다음에 OCD. 요 넓이가 4, 이게 40, 요게 15. 얘도 15니까 얘는 25겠네. 얘네 둘의 넓이가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들아. 끝이네 25. 그래 여기까지만 가이드 하겠습니다. 후딱 마무리하고들 가세요. 오늘 풀 시간을 많이 못 줘서 죄송합니다.